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이 11시에 비상의총을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논의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상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에 대해서 늦었지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뵙게 돼서 의견 잘 늘 그렇지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이번 주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그렇죠. 계엄령 이례적으로 45년 만에 냈고 해제가 금방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요.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밤에 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입장에서 다행스러웠다라는 게 그게 자정 이전에 벌어지기 시작했고 자정 조금 지나서 이제 마무리가 일단락이 됐다라는 거죠. 일단 계엄 상황은 밤사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은 굉장히 출렁거리긴 했었습니다만 다음 날 열렸던 이제 아침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빠지는 수준에서 이제 멈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여당 측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이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우려를 좀 자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여당의 입장이 조금 다소 변화된 스탠스가 나타났고 11시 이후에 이제 판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내일 이제 저녁 7시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장은 또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탄핵 쪽으로 이제 기울어가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극단적인 공포심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단 대두되고 오후 들어서는 만약에 여당이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11시 때 보였다라면 오후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조금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주말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매물 공백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것이 누군가 파는 것이 많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훅훅 빠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일단 오늘은 조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다음 주에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여당의 그 의견이 조금 더 있어야지 뭐 탄핵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탄핵 정국에서 만약 이게 처리가 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클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두 번의 이제 탄핵 정국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듯이 파란색 표인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뭐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를 나타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얘기가 나오기 이전서부터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 정치적인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오히려 탄핵 발의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그 20%대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계엄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된다라면 물론 그 뒤에 이제 여당과 야당의 어떤 뭐 서로 간의 대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10시 22분 지나고 있는데 시장이 더 이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도 2.7% 거래량이 약세.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빠지는 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한다면 원래 시장에서 매도자가 우위냐 매수자가 우위냐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불안감 때문에 매도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또 매물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뭐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신용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CFD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물이 나오는데 받아낼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낼 주체가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거는 한 가지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치적인 불안감이 해소된다라면 이렇게 그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빠지는 것은 V자 반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도 오늘 1,416원, 1,417원까지 갔었기도 했고요. 통상 이제 주식 시장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변동성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도 있을 것 같고 신용등, 최근에 이제 신용등 얘기도 나오니까 그리고 CDS 프리미엄 등등이 있는데 뭘 봐야 될까요? 예.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밤사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밤사이 저는 이제 범퍼가 작용했다고 보는데 네. 1,412원에 끝난 환율이 밤사이 1,440원까지 갔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나 겪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1,410원대 이제 보고 있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1,450원에 대한 극단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32bp 정도 되는데 이게 그날 밤에 36bp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12%가 우리가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졌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34bp 정도 수준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앞서도 이제 우리가 뭐 피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P라든지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을 정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그들은 지금 신중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블룸버그라든지 여러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피치사나 무디스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급입니다. 대표이사가 야 한국에 위험해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모일 때까지는 우리는 일단 원론적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일단 다른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야 이거 길어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언론이 얘기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신용등급이 AA 급인데 안정적, 그러니까 AA 플러스 그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미래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미국은 AA와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AA 안정적인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튀르키예나 태국처럼 신용 등급을 낮출 때는 일단 안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꾸고요. 그럴 때 이러이러한 요소로 부정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낮춘다라고 예고 기간을 줍니다. 물론 튀르키예나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는 굉장히 정치적 혼란이 심했지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대의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나오는 노이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점수를 주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얘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지금 국장 엑소더스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투자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죄송할 그렇죠. 정도로. 근데 지난달 미국 주식형 펀드에 국내 자금이요 2조 원 가까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주식을 사는 그 흐름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좀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물론 한 작년만 하더라도 야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먹을 거 많아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두 달 성적표를 놓고 본다라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물론 종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편하게 할 때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심지어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글로벌 지수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여기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인식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펀드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가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마케팅도 이제 해외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일부가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요. 증권사 제가 임원하고 이번 주에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전체 투자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전엔 그 100이 다 이제 국내 시장에 있었다라면 100 중에 무려 30%, 40%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갔다. 그럼 60 갖고 지금 국내 시장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위태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이 부재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연결이 되네요. 일단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될까 이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8월 이후 10조 원 넘게 급감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실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내 시장의 체력이 보강이 되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갔다가 우리가 살아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미터를 저는 삼성전자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계엄 전국 이후에 그날 4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어제 이제 한 3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 오늘 이제 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팔고 있다, 삼성전자를 일방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원인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국내 시장이 현재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은 네이키드로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펀드들은 이제 해지를 걸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갖는 것이지 한 방향을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라면 해지를 걸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선물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자유롭게 해지를 걸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기존에 나왔던 포지션을 축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규 매수 없이 기존에 구축해놨던 포지션을 지금 현재 정리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3월달에 공매도 재개를 이미 선포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연말 배당까지 과연 외국인들이 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게 올해 같은 경우 4월달에 배당락이 있더라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니다. 근데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은 12월 말에 배당락이 생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3월 달에 재개되는 공매도가 되면 롱숏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극단적인 매도의 끝이 보이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R&D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증시 하락하는 악순환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국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좀 본인들 나름대로는 발빠르게 대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금융당국에 대해서 역대 지금 요즘 최근에 금융당국의 흐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11시 20분에 금융당국 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시장들이 11시 20분에 모여가지고 이걸 발표했다라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자 나온 것이 10조 원 규모의 증환펀드, 그다음에 40조 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증권사와 은행들을 통해서 무제한 RP 공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금을 공급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RP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라면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몇몇 기업들은 한계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정부가 이것을 지금 현재 유통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문제는 이제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12월이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전면 중단됐다 이런 얘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물론 미국 대통령도 바뀌었고 내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그런데 일단 기업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요. 올해 이제 사업 계획들 대부분의 기업들의 환율 예상치는 1,320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1,400원대에 있으니까 이걸 갖고 사업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라면 여기에 따른 불안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이제 그걸 해서 정부가 받아들였는데 야당에서 대안이 뭐였었냐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지금 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것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굉장히
주목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투세 이슈. 그렇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업의 변화를 보고 투자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라고 보지만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업 계획을 잡을 수 없다라고 보면 내년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미뤄지고 이건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정치적인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후의 그 정책 그 실현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내각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놨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렇죠. 정보 혼란을 지금 요 부분도 있지만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융당국에 제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든 제안을 한다라면 일단 국내적인 부분들은 그들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해외적인 부분들은 국내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그들이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정책 기조는 뭐 확실하죠. 보조금에서 관세로 바뀌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각 기업들이 대응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가장 먼저 1월 20일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삼성전자 64억 달러 보조금 받는 겁니다. 삼성전자 64억 달러를 바이든 행정부가 4월 달에 주겠다라고 사인을 했는데 아직 지급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총 370억 달러 중에 70억 달러 지급하고 300억 달러 지급하는 거에 인텔과 TSMC가 일본 기업이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는 이제 받아야 될 돈인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기사 검색하면 4월 달에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입금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하면서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나는 불확실성보다 지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이제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관련 테마주가 또 날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원래 테마주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심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은 간단합니다. 뭐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일정,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이러한 일정이 지나고 났을 때 과연 그 주식의 그 향배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시장에서 잊혀진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테마주를 내가 매매하고 싶다라는 것은 딱 저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절 매가를 할 수 있느냐 여부, 그다음에 발빠르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여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는 뭐 안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속이 편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도 뚱뚱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먹고 싶지만 다 못 먹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게 일단 정답이지 다 먹으려고 들었다가는 제가 화면에 꽉 차가지고 방송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그렇다고 대안이 없느냐? 대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그 외부 변수에 따라서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는 반드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회복했죠. 서브프라임 때도 1000에 있었던 것이 200까지 빠졌지만 회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 저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 이건 저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히려 테마주들은 해보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먹어본 분들이서 잘하니까. 근데 안 먹어본 분이 먹으려면 저는 배탈 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보신 분들은 대형주를 모아가는 전략. 분명히 지금 이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지수입니다.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지금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경쟁 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의 그 본심을 얘기하면 달러의 경쟁 자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맥락이 나왔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 있었고 지금 결과적으로 사상 첫 10만 달러는 돌파를 했습니다. 7대 자산으로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워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파월 의장의 워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의 경쟁 자산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앞뒤 다 자르고 금과 비트코인은 경쟁 자산인다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보면 금의 변동성과 비슷하니까 그 변동성에 따른 경쟁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금을 듣고 대체하는 싶은 것만 네? 들었군요. 듣고 싶은 듣고 것만 싶고 들었어요. 지금 시장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의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는 부여해야 되겠죠.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9만 8천에서 꺾어지는 상황인데 10만 달러 돌파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20만 원 잠깐 찍고 지금 15원까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치에서는 안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지만 이게 지금 많은 코인 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제도에 편입되는 이런 부분들과는 약간의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오전 11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네요. 예, 여러분들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 탄핵 정국 속에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셔서 탄핵 정국 어떻게 우리가 잘 네.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의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